저는 강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죠. 4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영호가 출근하면서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나간 후 빨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영호의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였는데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회사 여직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냄새가 났어요. 이번엔 더 진했습니다. 여성용 향수 특유의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죠. 가슴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회사에서 회식이 많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호는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제 질문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평생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내일 호텔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발신자는 윤정희라는 여자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부인은 언제 정리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도 있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영호가 또 야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뒤따라가 봤습니다. 평생 그런 행동을 해본 적 없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호는 회사가 아닌 호텔로 향했어요. 그 앞에서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윤정희인 것 같았죠.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날 밤 영호가 들어와서 회사에서 늦었어,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확실해졌어요. 영호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호를 직접 따져 묻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영호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영호는 무슨 이야기? 라며 시치미를 뗐어요. 윤정희라는 여자 알죠?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영호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미 들통난 표정이었어요.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다 봤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바람 피우고 있어. 그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사과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물었죠. 영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사과? 왜? 나도 남자야. 늙은 여자보다 젊고 예쁜 여자가 좋은 게 당연하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 그거였나요?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간단해. 이혼하자. 그리고 재산은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영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다 가져가요?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 집도 땅도 통장도 모두 정의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정희가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제 집에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윤정희가 비웃으며 인사했어요.
4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말 당당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여기 들어와요? 제가 화를 내자 윤정이가 웃었어요. 곧 제 집이 될 곳인데요. 집도 땅도 곧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집을 왜 당신이 가져가요? 영호 오빠가 저 없인 못 살거든요. 이제 사모님은 필요 없어요. 윤정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명자야, 현실을 받아들여. 난 이제 정희와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끝이에요? 제가 절규했어요. 끝이야. 그리고 늙은 여자 곁에 있기엔 내 인생이 아까워. 영호의 말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윤정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사모님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대신 재산은 저희가 잘 쓸게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평생을 바친 남편과 집과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일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아, 엄마야. 집에 좀 와줄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와서 얘기할게. 급한 일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아들이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호와 윤정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응, 다 사실이야. 집도 땅도 모두 그 여자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어.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그때 영호가 들어왔어요. 윤정희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을 보자 영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애를 불렀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해. 영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어요. 그래, 맞아. 내 인생 내가 정하는 거야. 영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평생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아들이 소리쳤어요. 영호가 비웃었습니다. 고생?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무슨 고생이야? 돈이 다예요? 엄마가 40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드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가족이에요.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아들이 윤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호가 아들 앞을 막아섰어요. 정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제 내 여자야. 아버지가 미쳤나요?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절규했어요. 내 엄마는 이제 끝났어. 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했잖아. 영호의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들었어요. 아버지라고 해도 용서 못해요. 때려봐. 하지만 내 마음은 안 변해. 영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를 버리지 마세요. 아들이 간청했어요. 늙은 여자는 필요 없어. 너도 내 편에 서라. 그럼 용돈도 더 줄 수 있어.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 엄마 편이에요. 그럼 너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영호가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아들만은 제 편에 서준 거죠.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희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영호가 회사에 간 사이였습니다. 사모님, 잠시 대화할 시간 있으세요? 윤정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윤정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사모님, 영호 오빠는 이제 저 없인 못 살아요. 윤정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죠. 자랑은 아니지만 현실이에요. 오빠가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남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포기하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윤정희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내 집에서 왜 내가 나가야 하죠? 저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곧 제 집이 될 거니까요. 영호 오빠가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넘길 거예요. 윤정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부동산 이전 서류도 있고요. 그 서류들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벌써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다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영호 오빠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윤정희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대체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에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둘 다죠. 사랑도 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게 뭐가 나빠요? 윤정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런 식으로 내쫓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모님도 이제 새 인생 시작하세요. 늙어서 혼자 사는 여자들 많아요. 윤정희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윤정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윤정희가 뺨을 만지며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때렸네요. 좋아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윤정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윤정희가 재빨리 피해자인 척했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때리셔서. 명자야, 진정해. 왜 손까지 들어? 아주머니가 저를 말렸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설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윤정희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생각해보세요. 저항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인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집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자 이름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협박 내용이었어요. 집을 넘겨라. 안 그러면 내 아들의 과거가 드러난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과거라니 무슨 얘기일까요? 편지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아들이 대학 시절 한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들고 나온 거였어요. 사실 그 사고는 아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모양이었어요. 증거도 다 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집을 넘겨라. 편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윤정희의 짓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이 여자가 영호의 회사 인맥을 이용해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협박 편지가 왔어. 협박이요? 무슨 내용인데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았죠?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아들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제가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윤정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협박이 왔어요. 이번에는 제 과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파헤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호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에 비리가 있는지, 윤정희가 관련된 일이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윤정희가 영호의 회사에서 불법적인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야.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확실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윤정희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흔적도 있었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도 발견했어요. 이제 협박받을 이유가 없어졌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히려 윤정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에 찼어요. 이제 내 눈물은 무기가 될 거야.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넣었어요. 윤정희가 회사에서 벌인 불법 행위들의 증거였습니다. 먼저 영호의 회사 전직 직원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분이 그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시더군요. 윤정희요? 그 여자 문제 많았어요. 회계 부정도 있었고 허위 계약서도 만들었었죠. 그분이 귀띔해 주셨어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그분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회사 법무팀에서도 윤정희 씨 때문에 골머리 앓았어요. 증거 인멸하려고 서류도 함부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윤정희는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 USB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윤정희가 조작한 계약서, 횡령 증거까지 다 있어요. USB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윤정희를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집에 와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윤정희가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도 있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확신했어요. 아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아들아, 드디어 그 여자 약점을 잡았어. 정말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아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료를 보여주니 아들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거 대박이에요. 이제 우리가 유리해졌네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힘이 났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후 윤정희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협박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고집 피우시네요.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실 거예요? 윤정희가 건방지게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왜 도장을 찍어야 하죠? 저는 이번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그럼 아들 일을 정말로. 윤정희가 협박을 시작했어요. 윤정희 씨. 제가 윤정희의 말을 끊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기억나세요? 순간 윤정희의 얼굴이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위 계약서 작성, 회사 돈 횡령, 증거인멸. 다 기억나시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정희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게 무슨. 증거도 다 있어요. USB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USB를 꺼내 보이자 윤정희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누가 협박당할 차례일까요? 저는 윤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가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영호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윤정희 없이 혼자 왔습니다. 명자야, 이제 그만하자. 서류에 도장 찍어. 영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안 찍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어차피 끝난 관계잖아. 영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끝난 건 당신 혼자 정한 거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제가 맞받았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그럼 어쩔 건데?
계속 이렇게 버틸 거야? 네, 버틸 거예요. 제 권리를 찾을 때까지요. 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권리? 무슨 권리? 영호가 비웃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의 권리요. 이 집도 제 집이고 재산도 반은 제 거예요. 영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럼요. 당신이 포기할 때까지요. 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영호가 갑자기 협박조로 말했어요. 도장 안 찍으면 정말 후회할 줄 알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죠. 널 없애버리겠다. 진짜로. 영호의 눈에 위험한 광기가 보였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없애겠다니요.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영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변했네요. 예전에 영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슬프게 말했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새 인생을 원해. 영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새 인생이요?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를 버리는 게 새 인생인가요? 그래. 늙은 여자랑 살기엔 내 인생이 아까워. 영호의 말이 정말 잔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에요. 뭐라고? 영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탐욕에 미친 괴물일 뿐이에요. 사랑도 의리도 모르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돈과 젊은 여자를 위해 가족을 버린 괴물 말이에요. 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입 조심해.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영호가 협박했지만 저는 웃었어요. 가만 안 둬요. 그럼 윤정의 횡령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 말에 영호가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USB를 꺼내 보이자 영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걸 어떻게? 영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제 누가 더 위험한 상황일까요? 저는 영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이제 영호가 당황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윤정희의 불법 행위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사가 시작되자 윤정희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윤정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왜요? 당신이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굴지 않았나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윤정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가 확실했거든요. 영호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윤정희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였죠. 영호가 집에 와서 저에게 애원했어요. 명자야, 제발 도와줘. 나도 모르는 일이었어. 모르는 일이라고요? 당신 여자친구가 한 일인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비웃었어요. 정말이야. 정희가 혼자 한 일이야. 영호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영호도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임원으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죠. 내 인생이 망했어. 다 끝났다고. 영호가 절망하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윤정희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영호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허무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워서 제 권리를 지켜낸 거니까요.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아들아.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호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윤정이도 감옥에 들어가고 영호도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저를 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죠.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소중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는 것처럼 제 결혼 생활도 끝이 났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서 이긴 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